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돈이 썩어도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영끌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사야 되는 집, 제가 전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흐름과 시스템 그리고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편은 어떻게든 집을 사야만 한다면은 어떠한 집을 사는 게 유익할지, 내 자산이 우상형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통이 좋은 곳에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나라에서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더라. 이 둘이 힘을 합치면 내 자산은 우상형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편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집에 목을 맬까? 그리고 두 번째, 현 정부는 어떠한 정책으로 집을 바라보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까? 그렇다면 어찌됐든 집은 필요하고 꼭 사야만 한다면 어떠한 집을 사야 할까? 이번에는 그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후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려는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에 버블이 굉장히 많이 꼈더라 라고 전편에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영끌이라도 해서 사야 되는 집, 돈이 썩어도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요, 싸고 좋은 집은 있다 없다? 일단 없고, 있다 해도 내게 될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 왜냐면은 지금 총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내가 먼저 선점해서 그 기득권이 돼 있지 않는 한 지금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내가 선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없고, 있다 해도 내게 될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월세방살이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신 산다면은 이러한 조건 정도는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구입을 하셔라 라고 정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만 한다면은 구입 전 체크포인트 3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죠. 현재 내가 구입을 하려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될 것인지 그리고 줄어들 것인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자,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라면은 더 중요하죠. 인구를 유입할 만한 시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인가? 혹 그렇지 않다면은 절대 사지 마라. 일본 꼴 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역세권 도보 10분 이내를 선점해라. 이 얘기는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거고요. 더욱 중요한 부분은요, 고수는 내 집 앞에 여기 들어갈 것을 먼저 선점을 하고 여기 들어올 거를 기다린다. 그러면은 내 자산은 우상형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세 번째입니다. 집 구입 이후 2, 3년 이내에 돈을 벌어봤던 사람들의 노하우를 대화를 나누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주 접속해서 그들의 얘기를 듣기를 즐겨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내가 구입을 하려는 지역의 인구 유입을 예상을 해야 되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추가적으로 유입할 만한 시설이 들어갈 계획이 없다라면 절대 집을 구입하지 마라. 자, 사람이 몰리는 시설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인구 집중 유발 시설 뭐가 있을까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요.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업이 이동을 해서 그쪽 지역에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2019년 12월 25일자 보도자료 하나 갖고 왔어요.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라는 보도자료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원도,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 등 지방으로 행정기관들을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가장 큰 거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세종시가 있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하나 이전을 하게 되면요, 그에 맞는 일자리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 곱하기 보통 3을 하죠. 약
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쪽 지역에는 3000명이라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쪽 지역에 내가 집을 살려고 해. 이쪽 지역에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지역인데 추가적으로 들어올 만한 시설이 없다면 절대 사면 안 된다. 허나 이러한 혁신도시가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구입해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 지역 중에 한 가지 예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모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또는 이번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 소개라는 홈페이지고요. 혁신도시가 만들어짐에 따라 인구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강원도 전체 인구수를 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가 가장 많고 원주시의 인구 추이를 보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더라. 자,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어쩌면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내 소중한 자산이 더욱더 우상향 곡선이 그리고 싶다면 앞으로 원주라는 지역에 개통될 만한 철도축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이 철도축으로부터 뻗어나오는 도로의 확장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에 투입되는 예산 등등을 고려해서 주거지 선점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달겨드심을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이거죠. 위치, 그리고 면적, 사업 기간, 시행을 누가 하는지, 그리고 이쪽 일대에 수용할 만한 인구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얼마나 더 만들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집 사자 말씀드릴게요. 다음입니다. 기업의 이동도 예상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면은 기업이 이동하기 전에는 이런 뉴스가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뉴스 하나 가지고 왔어요. 10년근 화성 테마파크 개발 정용진이 맡았다. 신세계 역대 최대 투자를 결정을 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신세계그룹이 10여 년 표류하던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을 맡았습니다. 신세계는 부동산 개발사인 신세계 프라퍼티를 필두로 테마파크에 얼마를 쏟아붓죠? 4조 5,700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이는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잽이 안 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화성국제 테마파크는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송상그리시티 내 동측 용지에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과 계획까지 뒤쪽 기사를 보면 상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더불어서 이러한 내용도 확인이 되죠. 화성국제 테마파크 조성사업 위치, 면적, 투자비, 입점 시설 등이 나오게 되고요. 시설 보면 화려합니다. 테마파크 쇼핑몰, 호텔, 골프장, 주거단지까지 같이 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소중한 자산, 국제 테마파크 근처에 내가 집을 사고자 한다면 이러한 부분 고려하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삐그덕거리면 힘들어요. 그런데 대기업에 달려들다면 그 얘기는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주체 기업이 어딘지, 그리고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될지, 사업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어져 있고, 면적, 그 위치,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급물살을 함께 도와줄지, 정부 참여도, 그리고 이러한 시설이 들어감에 있어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지 굉장히 중요하다 정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면은 어떠한 게 같이 딸려 들어오냐? 재밌어요. 철도라는 것도 반드시 딸려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철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 편의성을 보고 기업이 달라붙는 경우가 있고요. 삼성같이 막대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사실 철도를 끌어올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어찌됐든 내 자산을 우상향 곡선 그리고 싶다면은 이러한 고려사항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투자하심을 권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 LG, 현대, SK 등 이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축을 어디로 바꿔야 될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서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제입니다. 역세권 도보 10분 이내를 선점해라. 더욱 중요한 부분은 고수는 내 집 앞에 여기 들어올 곳을 선점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역세권의 정의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500m 반경 내외 도보로 5분 10분 반경을 역세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부동산은 보통 입지에 따라 그 매물 가치가 평가가 되게 되는데 여기 들어감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의 등락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더라. 그러면
내 집 앞에 여기 들어오는 것을 남들보다 먼저 알 수는 없을까요?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사이트죠. 미래철도 DB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곳 개통 시기별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개통됐던 역들에 대한 스토리가 대부분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올해도 이렇게 많이 개통을 했고요. 2028년까지 계획이 차근차근 다 자세하게 상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해당 지역, 예를 들어 광주에 산다, 충청권역에 산다, 월교, 판교 쪽에 산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계획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집을 선점할 때 활용하시면은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내 소중한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장 열심히 일을 시키고 싶다면은 이 두 가지 조건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환승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강남이나 여의도나 송파, 더불어서 광화문도에 해당은 좀 돼요. 시청 쪽. 거기까지 환승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꽂히는 노선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연장이 된다면은 그 노선은 황금 노선이더라 라고 정고수 반복되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주제죠. 집 구입 이후 2, 3년 이내에 돈을 벌어본 사람의 노하우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듣기를 즐겨라 라는 내용인데, 네이버 카페 제가 들어가서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으로 날고기 있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분양 사이트들도 돈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져 있고, 또한 그 지역 내에 고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의견 또한 같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듣기를 즐기고 이들로서 정보를 습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돈이 썩어나도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되는 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구가 폭발적으로 반대죠. 줄어들고 더 이상 인구가 유입될 만한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 곳. 두 번째, 서울, 경기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철도역이 더 이상 들어갈 계획이 없는 곳.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철도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줄어드는 곳에 굳이 넣어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빠지고 그쪽에 인구가 더 늘어날 계획이 없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일단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역이 들어갈 계획이 없는 곳이라면 집을 사시지 마시는 거를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는 집을 한 번도 구입해보지 않았거나 혹 구입해서 재미를 보지 못한 직장 동료, 그리고 더불어서 가까운 이웃사촌 친척들의 얘기는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게 재밌는 게요, 워렌 버핏이나 굉장히 투자의 고수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그리고 이쪽 귀를 흘려요. 그리고 옆집 형이 얘기하는 정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합니다. 자, 이들은 이거 사가지고 한 2, 3개월 있다가 팔아. 그러면 2, 3배 벌 거야. 이런 말에 혹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봤던 그 명장들, 고수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가치가 큰 기업에 투자를 하되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거면 애초에 사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부동산에도 넣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직장 동료, 옆 동료 얘기나 부모님 의견이나 기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전문가라고 하는 그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내가 구입할 동네 얼마나 어떻게 늘어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을 산다면 이 정도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는 사이트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죠. 동남권, 강남 지역에 대한 권역발전 구상도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권역 생활 서비스 시설 분석 종합, 또한 강남구의 개포 1원, 대치도곡, 삼성, 수서세곡, 압구정, 청담, 역삼, 노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강동, 강북, 강서, 관악 등 지역별로도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이 지역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압구정, 청담 지역발전 구상도에 대한 내용을 갖고 왔는데, 골목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만들 거고 도로를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혹은 이쪽에 어떠한 시설들을 더욱더 추가적으로 만들 거다라는 게 상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분석 없이는 집 사지 말라라고 정고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 소중한 자산은 한번 잃게 되면은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던지기 전에 옆집 형 얘기, 엄마 얘기 듣지 말고 전문가들 쫓아다니면서 발품 팔아가면서 밥 사드리면서 배우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죠. 서울, 경기 등 대도시를 제외한 곳의 철도역, 지하철 및 고속철도 등이 더 이상 들어갈 계획이 없는 곳이라면은 집 사지 마라 말씀드리고요. 들어가는 곳은 남들보다 빨리 없을까요? 자, 2021년도에 어디 철도 집어넣자, 2022년도에 어디 철도 집어넣자 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돈은 누가 배정을 하죠? 이들이 배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에서 망치 3번 뚫리기면 돈 주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의안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 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곳 국토교통부에 얼마의 어떠한 예산이 배정이 됐고 이 예산은 어디에 철도래, 어디에 도로에 배정이 됐는지를 남들보다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국회 홈페이지에 예산 배정되는 현황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고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 2020년 11월자 자료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철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은 내가 앞으로 이곳에 살 계획을 갖고 있다면은 이곳 일대의 교통 편의, 특히 철도라는 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 집을 사시기를, 구입하시기를 권면을 드린다고 정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이 썩어나도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이 있는 반면에 영끌에서라도 사야 되는 집이 있습니다. 어쨌든 집이라는 곳은 내 거처고 100세 시대까지 살려면 집은 꼭 필요한데 어찌됐든 기준 잘 잡고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루틴, 시스템을 반드시 머릿속에 인지 이후에 집을 사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